오메 돈 벌자고? 박효미 장편동화. 그해 겨울 전나무집 아이들은 백만장자를 꿈꾸었다. 1. 백만장자를 꿈꾸다. 겨울은 눈과 함께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마당 가득 눈이 쌓이고 아름드리 전나무의 이파리가 하얀 바늘잎이 되면 겨울이 왔다는 신호였다. 겨우 내에 눈은 녹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해질 무렵에야 눈은 황토와 섞여 질척거렸다. 전나무 집은 마을 맨 아래쪽에 있었다. 솟을 대문 옆 양팔 곱게 벌린 전나무 탓에 전나무 집이라고 불렸고 딸부잣집이라고도 했다. 아들이 별나게 많은 마을에서 전나무 집만 딸이 셋이나 됐다. 키 큰 전나무는 논 건너 갯벌과 당당하게 마주했지만 이 집 딸 셋은 밖으로 통 나가지 않았다. 뭉텅이 지어다니는 남자애들을 귀찮아했고 녹지 않은 눈을 지겨워했다. 홍시와 고구마를 까먹고 생물을 숟가락으로 긁어먹으면서 겨울을 보냈다. 여느 겨울 아침처럼 큰딸 가인은 다디단 늦잠을 자고 있었다. 막내 다이가 안방에서 칭얼거리고 엄마가 구시렁거려도 달콤한 아침잠을 깨우지 못했다. 멋대로 자고 내키는 대로 일어날 거라고 가인은 방학 첫날 결심했다. 그게 방학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는 학교 다닐 때만으로도 충분했다. 책가방은 방학한 날 던져놓은 그대로 책상 밑에 처박혀 있었다. 물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였다. 방학 숙제 따위야 상관하지 않았다. 숙제야말로 개학 직전에 얼렁뚱땅 해치워야 제맛이라고 여겼다. 게다가 곧 새학년이 되는데 은근슬쩍 넘기면 그만이다. 방학한 지 3주가 넘어가자 몸에 쩍쩍 달라붙은 게으름이 방구석으로도 늘어졌다. 느닷없이 마루로 통하는 문이 벌컥 열렸다. 매운 바람과 함께 둘째 나이가 가희방으로 들어왔다. 책가방을 던져놓고 나이는 네모난 사과 상자까지 바닥에 부려놓았다. 가희는 군뱅이처럼 몸을 오그리며 이불을 돌돌 말았다. 오메 추워래. 가희는 아랫목으로 더 파고들었다. 아따 이게 방이단가? 꿀꿀이 집이제? 바닥에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걷어차며 나이가 말했다. 가희는 개슴칠에 눈을 떴다. 마당 가득 쌓인 흰 눈이 햇빛을 되쏘아 눈이 부셨다. 나이 니 못하냐? 가희가 눈을 끔뻑거렸다. 보면 모른가? 짐 옮기네. 나도 꿀꿀이 집으로 이사하기 싫다고. 꿀꿀이 집이든 쇠양치 집이든 내 방이다에. 나이는 이제 사과 상자를 가희 책상 옆에 나란히 두고 책가방도 똑바로 세웠다. 엄마가 내 방 연탄 뺐으니까 글제 오늘부터 언니 방에 있으라는디? 나이가 말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가인은 생각했다. 지우개 똥 하나만 떨어져도 벌벌 떠는 애랑 한 방을 쓰는 건 말도 못하게 어이없는 일이다. 엄마! 가인은 부엌쪽으로 난 문을 밀었다. 생선 굽는 냄새와 함께 매운 연기가 밀려들었다. 안방 쪽 연탄 아궁이 위에서 생선이 자글자글 구워지고 있었다. 나이 방 연탄 뺐다에? 아무 말 말고 네 방서 같이 지내. 엄마가 콜록거리며 말했다. 멀쩡한 연탄을 왜 뺀단가? 연탄이 그 방 싫다든가? 하긴 애가 보통 쫌팽이가 아닌께 내가 연탄이라도 실컷내야. 가희가 말했다. 아궁이에서 잿빛 연기가 유령처럼 뭉쳐나왔다. 가희는 문을 닫아버렸다. 돈 없이야? 연탄 한 장이라도 아껴야지. 엄마 말이 매운 연기처럼 목구멍에 킥 걸렸다. 또 돈이었다. 가희 방 불 뗄 것만 해도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다. 여름엔 양파가 똥값이었고 가을엔 나락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전나무 집에는 돈이 씨가 말랐다. 그 돈 타령이 지긋지긋해 가희는 돈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건 입 다물어 될 일이 아니었다. 나이는 숫째 언니처럼 구는 동생이었다. 엄마, 나이랑 한 방에서 못 산대. 어느 마당이나 쓸어라잉? 부엌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가희는 발 뒤꿈치로 방바닥을 쿵쿵 찍었다. 재수 오은 붙은 날이란 생각만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책상 밑으로 밀어놓은 팬티를 불청객이 긴 자로 건져 올렸다. 언니, 팬티도 여기다 벗어놓은가? 으미 찌껍 던지러서.
나이가 자끝에서 달랑거리는 팬티를 방구석으로 던졌다. 가인은 보란듯이 책상 옆에 있는 상자를 발로 걷어찼다. 어메, 네 상자도 겁나게 피곤하겠다야. 주인을 잘 만나야 자유로울 것인데 얼마나 깝깝하구나. 나이 상자 안은 구역이 똑 떨어지게 나뉘어 있었다. 한쪽엔 연필이며 칼 같은 문방구가, 맞은편엔 동그르르 말린 양말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이가 흐트러진 물건들을 바로 놓다가 가희한테 다가갔다. 언니, 우리 방 가르세. 금 긋고 안 쓸란가? 언니는 오른쪽, 나는 왼쪽. 가희는 코웃음을 쳤다. 언니를 개코만 또 못하게 여기고 있었다. 얹혀 살아야 하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시키미까지 하고 하려 들었다. 가희가 아무 말 없이 보기만 하자 나이는 지레 풀이 죽었다. 알았네. 오늘은 내가 이사 온 기념으로 방 청소나 할라네. 언니는 엄마 성질 나기 전에 얼른 마당이나 쓸소잉? 여전히 대꾸를 안 하자 나이가 가희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럼 언니가 이 방 치울란가? 내가 마당 쓸게. 정말이지 일도 따박따박 잘 나누는 동생이었다. 가희는 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널려있는 책들이며 방구석에 처박아 놓은 쓰레기들, 먹다 남은 고구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누군들 이 방을 치우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선뜻 치우겠다는 동생이 있으니 굳이 말릴 까닭이 없었다. 옷을 대충 걸치고 가희는 방을 나와버렸다. 눈이 푸지게 내린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밤새 눈이 내렸지만 하늘은 맑디 맑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날벼락을 맞았다는 게 가희는 믿어지지 않았다. 가희는 전나무처럼 두 팔을 벌렸다. 하늘아, 난 아침부터 날벼락을 맞았단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쓸모가 많다는디 난 무슨 쓸모가 있을거나 해. 벼락 맞은 아이답지 않게 가희는 명랑하게 말했다. 날벼락을 맞았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벌어졌으니 벌써 지난 일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울적해 있는 건 가희답지 않은 일이었다. 헛간으로 빗자루를 가지러 가다가 가희는 외양간에 있는 아빠를 보았다. 아빠는 방금 가희가 소리친 걸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말없이 쇠죽만 퍼주고 있었다. 옛날에 아빠라면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다. 벼락 맞은 대추보다 우리 큰딸이 훨씬 쓸모가 많채 이러거나 누가 또 날벼락을 때렸대냐? 하고 참견했을 것이다. 엄마가 헛소리라고 집어치우라는 것들에 아빠는 늘 대꾸해주고 보탰다. 하지만 그건 옛날의 아빠였다. 오늘날의 아빠는 진짜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말이 없다. 가희는 마당을 대충대충 쓸었다. 머지않아 또 눈이 내릴 것이다. 대강만 쓸어서 걸어 다닐 자리만 마련하면 될 것이다. 아빠가 쇠죽을 다 주고 안방으로 말없이 들어갈 때는 가희 기분도 잠깐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당을 얼추 쓸고 나니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을 때 가희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온통 하얀 세상 끝에 새파란 바다가 보였다.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있었다. 파란 바다 앞쪽에 눈송이를 이고 있는 소나무 숲이 있고 마을 쪽으로 하얀 논이 펼쳐져 있다. 밭둑과 만나는 가인의 얼음꽝 논둑에서 털보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어슬렁거렸다. 새카만 지팡이가 하얀 눈 속에서 도드라졌다. 자주 보는 풍경이지만 가인은 새삼 감동을 먹었다. 하얀 세상 끝에 파란 바다가 있구나. 가인은 스스로 감탄했다. 딱 어울리는 시를 읊은 기분이었다. 사실 백만장자의 첫사랑에 이런 말이 있었다. 돈이 무지 많은 백만장자가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 순간 가희한테 기막힌 생각이 스쳤다. 백만장자! 바로 그것이요 그거! 가희가 소리치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나이야! 빨리 나와봐야 할 말이시야! 막내 다희가 왜 언니? 하면서 마루로 나왔다가 찬바람을 맞고 이내 들어가 버렸다. 나이가 떨떠름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바빠 죽겠는디. 방에 시상이나 쓰레기장이네. 가희는 빗자루를 마당에 팽개쳤다. 기막히게 좋은 생각 나서 너한테만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면 말 안 한다잉? 뭔디? 빨리 말해봐. 별 볼 일 없을 게 뻔하다는 얼굴로 나이가 재촉했다. 가희는 잠깐 잔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동생한테 가르쳐줘야 할까 싶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나이 목소리가 한결 나긋나긋했다. 언니 뭔데 그래? 가희가 나이한테 바싹 다가갔다. 돈 벌자고야? 무시라고? 돈 벌자고 했는가? 그래 돈! 돈만 있으면 연탄 살 수 있시야? 그럼 니는 네 방으로 가고 나는 내 방에 있고 안 그냐? 나이는 여전히 몹시 궁금해했다. 가희는 좀 더 거드름을 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당한 걸 갚아주고 싶었다.
아니 못된 버르장머리를 이 김에 싹 고쳐주고 싶었다. 가인은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언니 얼른 말해봐. 근께 돈을 어떻게 버냐고? 바로 저기서 벌 수 있이야. 가희가 대문 밖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뭐? 대문에서 번다고? 아따 거기 말고 얼음 꽝아. 가인이 이렇게 말하고 아랫목에 언 손을 집어넣었다. 손이 간질거리면서 녹신녹신해졌다.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가희가 꿈꾸듯이 말했다. 백만장자? 그것이 뭐단가? 넌 4학년이나 된 것이 백만장자도 모르냐? 잘난 척, 잘난 척 오지게 하더니 그게 이 언니처럼 백만장자의 첫사랑 이런 걸 좀 읽어야 백만장자는 그게 둘 다 숨을 죽였다. 한마디로 부자라는 말이지. 가희가 말했다. 얼마나 부잔디? 땅이 많으면 백만장자든가? 아니 돈이 많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많아야 백만장자냐고. 나이가 다그쳤다. 백만장자니까 한 100만 원? 나이가 입을 쩍 벌렸다. 오메 100만 원? 진짜 많네. 백만장자 될 건디 니 끼워 죽거나 맞거나. 가희가 뻔뻔스럽게 물었다. 나도 끼워 주소. 응? 나이가 가희 팔을 잡고 흔들었다. 언니 근데 어떻게 백만장자가 된단가? 거기까지는 가희도 아직 생각 못했다. 아까 집 앞 풍경을 보면서 백만장자가 떠올랐고 얼음꽝을 보자 사소한 생각 한 조각이 스쳤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모처럼 동생이 동생답게 구는데 체면을 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언니한테 다 생각 있제. 밥 먹고 남은 말해줄게. 아이? 아직은 생각을 조금만 더 해야 쓴게. 어쨌든 중요한 건 너랑 나랑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제. 가희가 큰 소리치자 나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너 협동이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배웠지야? 우리가 바로 협동해야 될 때란께? 뇌를 합치자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비밀이다잉. 가희가 낮게 속삭였다. 다음 시간에 챕터 2 하겠습니다.